자, 페이지 195페이지요. 오늘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구에 나오는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렌츠의 법칙은 전류의, 유도된 전류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찾는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자속이 감소하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그걸 시험용 문장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설명드렸죠.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그냥 통상적으로 외워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펼쳐서도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펼치는 시험 문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아지는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거에 훨씬 더 중요한 버전이에요. 유도 전류가 생겼어. 방향은 그렇게 된대.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냐? 생성된 전류가 도대체 몇 암페어야? 어떻게 하면 이 전류값이 세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니? 그걸 배우는 게 얘예요. 그런데 전류값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류값을 재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야 뭐 흐르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전류값은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니네들도 이건 배웠어요. 중학교 때. V는 IR 이런 공식 배웠지.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전압이고요. 얘가 전류고요. 얘가 저항이에요. 됐지? 유도 전류값을 재려면 말이지 요 녀석을 일정하게 놔둔 상태에서 얘를 재는 거예요. 전압은 전위차라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전압이 크면 거기를 지나가는 전자가 물론 빨리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그 전압은 높이차, 전위차, 미끄럼틀의 높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미끄럼틀의 높이차가 높으니까 여기다 전자를 돌리면 호롱 내려오는 거지. 얘가 낮으면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게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유도 전류가 생길 때는 말이지 요 전압을 그냥 전압이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기 때문에 요거 헷갈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거 통합과학에도 나오거든요. 요때 생겨난 요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유도기전력이라 그래요. 유도기전력.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도기전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딩 애들이 통합과학을 배우는 고1 애들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어. 얘는 전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전력으로 끝나거든요. 전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전력은 전압에 전류를 곱한 값이 전력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전력과 유도 기전력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유도 기전력은 전력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전압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단위로도 V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책에 보면 195페이지에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전압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지? 됐나요? 유도 기전력은 전압을 얘기해요.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의 기호가 V로 시작하는 거예요. V는 어쩌고 저쩌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유도기 전력은 전압이구나. 얘가 전압이 탁 생기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걸 유도 전류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평평한 이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러면 얘네들이 높낮이가 없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겠지.
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패러데이 법칙으로 막 어떻게 저렇게 하면 여기에 높이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걸 유도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여기를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 올려주면 또 흘러가겠지. 됐나요? 그래서 물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이 유도 기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유도 기전력이 크다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유도 기전력이 작다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요. 시험용 문장을 해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패러데이의 법칙은 이거야.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애가, 이게 되게 쉬워요. 유도라는 애가 그냥 단어로 따지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뭔가를 움직여주면, 그래서 자석을 올 때, 멀리 갈 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도 전류가 생겨납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거든요. 요 꼬라지를, 네, 보세요. 요 꼬라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주면 우리가 오늘 하는 패러데이 법칙도 간단하게 돼요. 잘 봐. 결론이 뭐라고? 유도 전류가 형성돼야 돼요. 그럼 나는 유도 전류가 많이 형성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 만들어냈고 좀 많이 만들어 봅시다. 됐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많이 형성되려면 유도 기전력이 크면 되지. 됐어요? 이 결과예요. 자, 결론. 유도 기전력이 커져서 유도 전류가 많이 생성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장이 있는 곳에 시작이니까 자석이 졸라 세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자석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전류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전류가 많이 생성된다. 됐나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일 건데, 이왕이면 센 자석을 놔두고 이왕이면 빨리 움직이면 전류를 많이 형성시킬 수가 있다. 하나만 더요. 우리 전 시간에 이거로 해서 이렇게 놔두고 자석을 움직일 건데 N극이 가까이 오면 여기에 이렇게 말아진 코일에 전류가 생겨요. 요 녀석을 많이 감으면,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으면 훨씬 더 전류가 많이 생깁니다.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할 것, 두 번째 빨리 움직일 것, 세 번째 많이 감을 것. 됐나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패러데이 법칙은 끝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다야. 되니? 자, 요것도 공식이 있으니까 거기 공식 하나 나오거든요. 그 공식 하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공식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할까요? 이쪽쯤에 오면 전자기유도 두 번째.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렌츠라는 사람의 법칙이랑 패러데이라는 사람의 법칙이에요. 렌츠는 전류의 크기, 방향을 잰 사람이고요. 얘는 크기를 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패러데이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도대체 패러데이의 법칙이 뭐냐?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크기라고 했는데 시험용 문장은 유도 전류라는 단어보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잰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바로 치고 요거 유도 전류여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예요. 유도기전력은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압. 됐나요? 요 유도전류와 유도기전력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비례하는 관계. 이퀄이 아니라 비례하는 관계. 유도전류는 얘고요. 유도기전력은 얘예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죠. 개념은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써주면 또 유도기전력이 유도전류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도기 전력이 크면 유도전류가 커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이 유도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유도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1번.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한다. 자석의 세기는 자기장이란 말. 자기장 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석이 세지겠죠, 그죠? 두 번째, 빨리 움직이면 돼요. 자석이든 코일은 움직여야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이왕 움직일 거 졸라 빨리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속력 부위가 빠를수록 좋아요. 이건 기본 개념입니다. 세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요. 그래서 감은 수 n의 비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유도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할 것, 속력을 빠르게 할 것, 많이 감을 것. 그럼 우리는 이왕 얻을 전류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니네 댐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팔당댐이라든가 소양강댐이라든가 댐 가본 적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그럼 거기서 물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왕 많이 떨어지죠. 그럼 그게 내려올 때 프로펠러를 막 돌려요. 그러니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 프로펠러가 훨씬 빨리 돌아가요. 빨리 움직입니다. 그 댐 속에 자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높고 튼튼하게 지어야만 해요. 거기에 통째로 자석을 넣어야 됩니다. 그 안에 코일도 되게 많이 담겨 있겠죠. 그런 걸 만드는 건 진짜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왕 만들고 전기를 많이 만드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내는 거죠. 신기하지. 우리나라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해내도 팔지 못해요. 법은 금지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집이 이렇게 강 근처에 내 집이 있는데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도 자기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물레방을 이렇게 설치하면 강물이 흐르면 이 물레방아 계속 돌 수 있겠죠. 그럼 전기가 계속 생겨날 수 있겠지. 그걸 모아다가 나라에다 되팔아요. 괜찮죠? 니네 아이슬란드라는 동네 알아? 오로라로 되게 유명합니다. 가봤니? 나도 안 가봤어요. 아이슬란드에 되게 부잣집이 있어. 이게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통합과학을 배운 애들은 알아요.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가 바다고 여기도 바다인데 섬으로 이렇게 떠 있거든요. 요 섬 지하가 이렇게 생긴 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령이 있어. 대서양 중앙해령에 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령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막 발생하면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땅이 마그마가 되게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화산이 터져 있고만 그래요. 바로 판의 경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열이 하도 너무 많이 나와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농작물을 전부 다 수입해요. 그래서 여기 물가가 되게 비싸요. 나도 안 가봤으니까 되게 비싸대요. 과일 이런 거 미치도록 비싼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아. 신기하죠? 직장이 그냥 집이야. 그래서 나도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싶은데 니네들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잘 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야.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직장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이렇게 가면 직장이에요. 갈 때 뭐 하냐면 이렇게 생긴 양동이 같은 것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기에 창고에 들어가면 파이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쏟아 부어. 쪼르르 부어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짓 다야. 그리고 뭐 온천하고 놀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바베큐 하면서 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뒤지게 부자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여기다가 물을 붓잖아? 그럼 이 밑으로 물이 뚜루룩 떨어지겠지. 근데 이 사람 집 밑에 마그마가 있어. 그래서 물을 또르륵 떨어뜨리면 여기서 물이 수증기로 갑자기 변해요. 그럼 수증기가 다시 이렇게 통로를 타고 올라오겠지. 그럼 수증기가 싹 하고 빠져 올라오지 않겠냐? 그때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기후도에서 전기가 생산돼요. 그걸 충전해. 그리고 나라에 팔아. 되게 돈 벌기 쉽지. 되게 돈 벌기 쉽지. 단점은 딱 하나. 터지면 끝이에요. 물 먹는데 마그마가 솟아 나오면 다 뒤지는 거지.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 되게 많죠. 마그마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물웅덩이만 파놓으면 물만 넣으면 온천이에요. 되게 살기 좋은 건가? 좀 애매하지, 그치? 애매하지. 위험 부담도 있지만 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데 가서 사세요 그러면 나는 뭐 위험한 건 뭐 상관없으니까 살아도 되잖아요. 돈 벌기 쉽지, 그치?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죠. 나중에 화석연료가 모두 다 떨어지고 나면 둘 중에 하나의 원료를 써야 되거든요. 자연 원료를 쓰든가 아니면 핵 연료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려면 좀 효율이 높은 전자기후도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생님 태양에너지를 쓰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죠. 그게 더 많이 변하면 지금 우리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오잖아요. 내가 니네 나이 땐 미세먼지란 단어를 몰랐어요. 그런 단어가 없었어. 근데 니네는 미세먼지 요금 다 알잖아요. 그만큼 하늘이 되게 많이 뿌얘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뿌얘지겠지. 그래서 하늘이 노란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오지 않겠죠. 그러니 태양 전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는 효과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기후도밖에 안 남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그래서 핵융합, 그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죠? 지구가 망하기 전에 자, 두 번째, 요거 별표입니다. 자, 패러데이 한번 해볼까요? 패러데이 법칙 어떻게 쓰는 거하고 유도기 전력은 V라고 표시합니다. 물리투에 가면 좀 다른 기억을 쓰지만 요거 전압이란 개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유도기 전력은 전력이 아니에요. 전력이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다가 써줄까? 참고 전력은 실제로 전력은 전압에다가 곱하기 전류를 한 걸 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파워를 쓰고요. 이 녀석의 단위는 W라고 해서 와트라고 읽어요.
전력은 와트. 몇 와트니, 몇 킬로와트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다겠죠. 유도기 전력은 기호로 V를 쓰고요. 이 녀석은 다른 걸 곱하지 않고요. 그냥 전압이에요. 유도기 전력은 전압이랑 같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단위로 전압의 단위 볼트를 그냥 씁니다. 유도기 전력은 전력과는 좀 다르다. 전압의 개념이다. 됐지? 자, 유도기 전력 공식이 있거든요. 예. 무슨 뜻이니? 유도기 전력은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이에요. 단어 되게 어렵죠? 유도기 전력은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전 시간부터 자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자기유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자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속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가 유도기 전력의 개념이에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속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니 이게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델타 T분의 델타 T 이렇게 써있죠.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그래서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여기다가 n 이렇게 쓰면 n은 가문수입니다. 요 녀석을 자속이라고 하고요. 얘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그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걸 공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한국말을 공식처럼 쓰면 V라는 유도 기전력은 델타 T 델타 파이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가문수에 비례해요? 네, 가문수에 비례해요. 얘는 가문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파이는 자속, t는 시간, n은 가문수. 여기 공식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이야 라는 뜻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은 패러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네, 렌츠야 네가 만든 건 뭐니? 요 마이너스야. 그러니 내가 더 위대하지 라는 걸 공식으로 보여준 사람이야. 렌츠 네가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떠들어가도 네가 전자기유도에 공헌한 건 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 반대 방향이란 뜻 아니겠니? 내가 한 건 이만큼이야. 이런 뜻이야. 그런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은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저 공식을 활용해서 직접 유도기 전력이 몇 볼트인지를 재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공식을 외워서 푸는 시험 문제를 내지 못하니까요. 옛날에 시험 문제 어떤 거였냐면 자속이 10웨버에서 20웨버로 변했대. 시간은 2초 동안에 나 10번 감았다. 자, 그러면 이 도선에 생긴 유도기 전력은 얼마니?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였어요. 내신용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가문수 10번을 넣고요. 2초를 여기다가 놓고 변화량을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10, 20이니까
10만큼 변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을 치면 5값이 나오겠지, 그치? 아, 그럼 얘는 50V의 유도기 전력이 생겼구나 라는 걸 계산하는 시험지를 출제했기 때문에 공식을 모르면 시험지를 풀 수가 없었어. 근데 니네는 이런 공식이 시험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형 시험지를 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개념을 잘 알아두는 거죠. 아, 자속이라는 애가 빨리 변하면 아,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유도기 전력이 크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겨서 전 시간에 n극을 가까이 가져오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자속이 빨리 변하면 돼요. 증가할 때 빨리 증가하려면 우리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자석을 빠르게 내리면 빨리 변하는 거 맞지?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유도기 전력이 큰 거예요. 올릴 때도 빨리 올리면 그러면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크겠죠. 그러면 유도기 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공식 하나 더 바꿔볼게요. 잘 봐. 하나만 더 바꿔봅시다. 전 시간에 자기장에 대한 공식도 알려줬어요. 자기장 B는 A분의 파이라고 써서 얘 자속이고요. 얘 단면적이라고 했어요. 자기장은 자속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속이 얼마나 조밀조밀하니까 자기장입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공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넘기면 자속 대신에 BA라는 공식을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퀄 치면 마이너스 NA 델타 T분의 델타 BA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B는 자기장입니다. T는 시간입니다. A는 단면적이에요. 요 끝에 공식 하나가 BLV라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공식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 가서 배웁니다. 문제에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됐나요? 심화 과정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이퀄 치면 마이너스의 BLV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B는 자기장이라고 했죠. L은 도선의 길이에요. V는 속력입니다. 유도기 전력.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시간은 작을수록 좋겠죠. 아, 빨라요. 자속은 많이 변할수록 좋고요. 가문수도 커질수록 좋아요. 자기장이 많이 변할수록 좋고요. 단면적 많이 변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작을수록 좋겠죠. 가문수는 많이 가물수록 좋겠죠. 길이는 길면 좋고요. V는 빠를수록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공식의 책에는 한 종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류를 그 B인데다가 써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문제를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한 칸씩 한 칸씩 해볼게요. 이제 예제를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잘 봐. 요거 예제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하나 해볼까요? 조그맣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은 B.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선을, 이 사각형 도선을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당길 거예요. 됐지?
그럼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되셨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 도선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이 전 시간에 렌츠의 법칙 할 때 있었어.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요 자속이 있는 부분을 통과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그리고 다 들어오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나갈 때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러다가 다 통과해서 나오면 전류가 0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전류는 언제 어떻게 흐르니가 시험 문제예요. 그걸 찾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갈 거야. 되니?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Y축은 두 개야. 얘는 시간. Y축은 두 종류. 유도 기전력이든가 또는 유도 전류이든가. 되니? 자,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여기서 한 칸 가면 딱 요만큼 오겠지, 그지? 아직 자속이 안 되겠죠? 전류 안 흘러요. 됐나요? 그래서 한 칸 이동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되니? 그러다가 여기 한 칸 이동한 후부터는 요렇게 자속이 생기겠지, 그지? 요때부터 전류가 흘러요. 언제까지? 얘가 다 들어와서 요 두 번째 칸까지 갔을 때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 왔을 때까지 전류가 흐릅니다. 되니? 그럼 얘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니?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요 두 번째 칸은 반시계로 전류가 흐릅니다. 되니? 그럼 요 세 번째 칸 여기 딱 요게 딱 도착하면 더 이상 자속이 변하지 않죠. 다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여기까지 흐르지 않아요. 되니? 그러면 그 뒤로 한 칸, 두 칸 더 갈 때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도 한 칸만 그려볼까요? 쭉 가면 한 칸만 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여기에 딱 도착한 상태지, 그지? 얘가 나가는 순간 전류가 흐르겠죠. 나가는 순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전류가 흐르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제 여기에 다 나온 상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되니? 그럼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시험지에 써 있습니다. 시험지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합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 써져 있어. 만약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의한다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돼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겠지. 됐나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올라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되겠죠.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쭉 통과하는 그림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할 수 있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애를 그려놓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전부 다거든요. 요렇게 생긴 자기장이 또 있었는데 하나, 둘, 셋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뚫려 있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생긴 애를 놔둘 거예요. V, 자기장 B. 됐죠? 그럼 똑같이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칸별로 그려보면 0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번째 칸 통과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여기서 한 칸 올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칸 올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겠죠. 변할 테니까. 그러니 여기 전류가 흘러요. 또 한 번 해볼까요? 나오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됐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줘야 되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맞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여기까지 메꿔줘요. 그럼 나머지 두 칸 갈 때까지, 한 칸, 두 칸 갈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한 칸, 두 칸 갈 때까지는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까지 도착할 때까지 전류가 흐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항상 반대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엔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얘도 Y축은 유도기 전력, 유도 전류예요.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의했으니까 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가 먼저 올라오겠죠. 네, 플러스. 그럼 반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 값을 했습니다. 되니? 이해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기장 B양, V양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반시계 시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나머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값도 일정하게 흘러. 그래프가 항상 평평한 그래프죠. 여기 상황에서 여기 기본 세팅이거든요.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기장이 2V면 어떻게 되니? 2B의 자기장을 가지면 여기가 2B의 자기장을 가지면 똑같은 면적을 통과시킬 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방향은 똑같고요. 자기장이 2배 커졌으니까 얘가 2배 커진 거 맞지? 그럼 무더기 전력이 2배가 되니까 전류도 2배로 올라요. 그러니 이 높이가 2배 오면 돼요. 됐나요? 이 높이가 2배 오면 돼요. 자기장을 크기를 바꿔도 방향은 변함없으니까. 이해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기장 B인데 이 속력을 EV로 바꾸면 이해되니? 속력을 EV로 바꾸면 여기 속력이 빨라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전류값이 2배 커져요. 되니? 단 속력을 2배로 바꾸면 통과하는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짧게 길게 이게 속력을 바꾼 그래프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 나중에 결론으로 만들면 진짜 쉽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생긴 면적으로 바꾸면 도선을 이렇게 큰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까보다 2배 커졌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까보다 2배로 커진 거 맞지? 그러니 여기의 길이가 2배 값이 된 거야. 그러면 유도 기전력도 2배 커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B의 네모난 면적의 V일 때보다 2배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겠지. 됐죠? 이제는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겠지. 전류값, 전압값이 2배 커져야 되니까. 됐나요? 이거 쉽죠? 그래서 예제는 기본 세팅에서 무엇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얍삽한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 나처럼 얍삽한 사람은 문제 어떻게 푸냐? 요 사각형 코일을 뜯어요. 여기다 붙여요. 됐어? 아까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 있었지, 그지? 그걸 뜯어서 붙이면 그래프예요. 되니? 이렇게 생겼대, 뜯어서 붙이면 그래프예요. 됐어? 이렇게 뜯어서 붙이면 얘보다 길어져야 되는 거 맞죠? 됐어? 그럼 해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활용하면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코일을 통과시켜 볼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옆으로 길어졌지.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옆으로 더 오랫동안 전류가 흐르는 그래프가 생겨요. 됐니? 옆으로 더 오랫동안 그래프가 생겨요. 이해됐어요? 어때? 그래프를 뜯어다 붙이면 그게 그래프 모양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이런 걸 되게 얍삽하게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전자기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런 그래프들이, 이 유도기전력 시간 그래프들이 교재에는 잘 안 써 있어요. 문제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이 그래프를 꽤나 많이 잘 가지고 노셔야 유도기전력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니? 요거 예제됐어요? 요거 예제할 수 있겠어? 됐니? 진짜? 진짜지? 진짜지? 자, 이거 지워볼게요. 기본 세팅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본 세팅을 바탕으로 응용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응용 문제라 그래서 자, 응용 문제 한번 해봅시다. 쭉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 3칸, 2칸, 2칸만 갈까? 3칸 갈까? 2칸. 자, 요 녀석도 2칸. 여기 구간은 1번 구간, 여기 구간은 2번 구간. 여기도 나오는 방향이고요. 여기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자기장이 B, 얘는 EB. 요거 잘 이해해주면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놔둘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선을 V로 당기겠죠. 됐지?
자, 그럼 또 가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잘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유도 기전력 V, 여기는 시간. 자, 이 녀석 준비 시작하면 여기서 한 칸 올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됐지? 여기서 한 칸 올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요렇게. 됐니?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전류가 흐르겠죠? 이해됐어요? 전류가 여기서부터 노란 첫 번째 칸 올 때까지 전류가 흘러요. 이해되니? 왜? 여기에 도착하면 이렇게 생긴 도선이 태어나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자속은 변하지 않죠.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빨간 데에 도착할 때까지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문제예요. 요 파란 데 오면 여기 있던 노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지. 그죠? 그럼 얘는 B였는데 얘는 2B가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 역시 또 자속이 변하겠지. 자기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 빨간 데에서 파란 데 올 때까지도 전류가 흘러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여기 하얀 데 올 때까지는 여기로 들어와 있는 애가 계속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거니까 자속이 변하지 않죠. 요거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요 애가 여기 통과할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전류가 흐르겠죠. 통과하고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요 그래프 됐나요? 다시 한번요. 쭉 오다가 걸리니까 전류 흐르지. 오다가 전류 흘러요. 여기까지. 그래서 전류 흘러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는 구간이죠. 전류가 안 흘러요. 자기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빨간 데서 파란 데 올 때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으면 전류 안 흐르고요. 나가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고요. 통과하고 나면 전류가 안 흐르죠. 됐나요? 자, 묻지. 요 구간이요. 전류 흘러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거 외우는 건 알겠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도선이 들어가고 있으면 반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반시계. 그럼 이 맨 끝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도선이 나왔으니까 시계 방향이 되겠죠. 요 녀석은 시계 방향. 되니? 자, 문제는 이제 요 가운데예요. 그걸 맞추시면 돼요. 됐나요? 잘 봐. 진짜 어렵습니다. 첫 번째요.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장 B인 곳으로 도선이 들어가고 있죠. 그지? 이 끝에는 이 B인 곳에서 도선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얘는 0이었는데 B로 들어가고 있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량은 B죠.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B인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자기장이 2B였는데 통과하고 나오면 0 되는 거 맞죠? 변화량이 얼마야? 이 자기장의 변화량이 2죠. 그러니 얘는 자속이 B만큼 변하는 거고요. 여기를 통과할 때는 2B만큼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0에서 B만큼 간 거고요. 얘는 2B에서 0만큼 온 거지. 그럼 변화량은 누가 커? 2B에서 0만큼 왔을 때가 크죠. 그러니 유도기전력 전류값도 큰 거예요. 2배 커야 돼요. 그래서 반시계 만약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의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반시계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그래프를 완성시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값을 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시계 방향인데 변화량이 어떻게 됐어? 2배 크죠. 그러니 변화량이 2배 크니까 얘는 전류값이 2배 커야 돼요. 됐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상황과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거 왜 이렇게 해? 교재가 없어요. 니네가 교재를 아무리 뚫고 쳐다봐도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그냥 공식 나오고 끝이죠. 구리관속을 통과하는 자석 어쩌고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 내용 정리를 교재로 아무리 해도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 여기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야? 얘는 B였는데 2B가 됐죠. 그럼 변화량은 여기에 변화량은 얘가 B라면 얘는 2B만큼 변했고요. 얘는 얼만큼 변한 거야? B만큼 변한 거 맞지? 그죠? 어느 방향으로? 지금 센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었던 데서 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이해되니? B만큼 차이 나고 얘도 B만큼 차이 나는데 증가했어? 얘도 증가했어. 그럼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얼만큼? 자기장의 변화량만큼. 자, 이 그래프를 이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니? 요거 해석돼요? 다시 한번요. 자석이 없다가 자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B. 그런데 자석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왔으니까 반시계. 맨 마지막 거 쉽습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왔으니까 시계. 됐어요?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석의 변화량이 0에서 B. 맨 끝에 나올 때는 2B의 자기장에서 0으로 나왔으니까 2B. 그럼 처음과 끝은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 맞지? 방향은 반대. 됐니? 문제는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 B에 있던 게 2B 쪽으로 갔으니까 B에 있던 게 2B 쪽으로 갔으니까 변화량은 B 맞죠? 됐나요? 그럼 여기도 B, 여기도 B, 여긴 2B. 그래프의 높이가 2배 커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한 그래프예요. 자, 복습 한 번 더 해볼게요. 복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를 좀 이해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해해주면 되게 좋은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영역 1번, 여기에 영역 2번, 여기에 B, 여기 2B. 됐니? 자,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나와 볼게요. 어때?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해봅시다.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놔두고 V로 당길 거야. 됐지? 네. 어렵고 짜증나는 거 맞죠? 귀찮고 차라리 외우는 게 낫지. 그죠? 네, 중딩일수록 외우는 게 많은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는 암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용은 적은데 문제의 양이 많아지는 과목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해주는 거야. 됐나요? 진짜 잘 보세요. 자,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칸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시간, 유도 기전력,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합시다. 잠깐씩 가볼게요. 얘가 여기에 하얀 막대기까지 올 때까지 전류 흐르지 않죠? 하얀 막대기까지 한 칸 올 때까지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전류는 0. 됐지? 그러면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겠지, 그지? 전류가 흘러요. 언제까지? 여기 노란 선이 찍힐 때까지.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는 지점이 되겠죠. 다시요. 이 노란 애가 여기까지 도착하면은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지, 그지? 이해됐어요? 언제까지? 여기 딱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빨간 점에 도착할 때까지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얘도 전류는 0. 그럼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서 파란 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면적이 계속 변하죠, 그죠? 자기자기 변해요. 그래서 파란 점에 도착할 때까지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파란 점에 딱 도착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간 상태 맞지, 그치?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얀 점 찍어야 되나요? 하얀 점에 도착했을 때까지 전류는 0이요. 그럼 하얀 점에 도착하면 빠져나오는 중이죠, 그죠? 나오는 중이니까 전류가 흘러요. 어디까지? 노란 점 찍혔을 때까지. 여기 구간에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부터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르는 세 구간은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 거냐? 해볼게요. 자, 얘요. 첫 번째, 쓱 지나가면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반시계.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들들반 반시계. 그럼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었던 노선이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나오는 자기장에서 노선이 나오면 반시계. 들들반 나라반. 됐나요? 여기도 반시계. 됐어. 이 방향을 찾는 게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써볼게요. 자기장의 변화량을 써볼게요. 0이었는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변한 거 맞지? 얘는요 2B였는데 0만큼 바뀐 거 맞죠? 됐니? 그럼 자기장의 변화량도 얘요 B였었는데 2B만큼 변한 거 맞지? 그러니까 막대기의 높이가 2배 커야 돼요. 됐니? 그런데 방향이 어때? 둘 다 반시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요만큼 흐르면 얘는 2B만큼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니? 보고 그릴 수 있겠어요? 다시요. 0에서 B만큼 바뀌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갔으니까 반시계. 얘는 2B였었는데 0만큼 바뀌었지.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2B만큼 바뀌었으니까 2배. 그래프 되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얘요. 잘 봐. 잘 봐. 요렇게 딱 걸려 있으면 들어가는 자기장은 점점 감소하죠. 나오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죠.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은 감소하고요. 나오는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감소하는 건 방해해야 되지. 증가하는 거 방해해야 되지. 그럼 얘는 손가락 화살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거야? 감소하는 게,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증가시켜야 되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나오는 게 계속 증가하니까 감소시켜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말하실 거야?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시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 부분은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증가시켜야 돼요. 됐지? 그럼 여기 부분은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소시켜야 되죠. 해볼게.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증가시키려면 이쪽으로 화살표해야 되는 거 맞지? 알았어요. 됐나요? 다시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소시켜야 되죠. 어때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 이해되니? 얘랑은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증가시키고요. 나오는 게 증가하면 감소. 얘네 둘은 같은 방향을 의미해요. 말아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의 높이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거 자기장의 변화량으로 쓰시면 돼요. 얘는 B였는데 2B가 됐죠. 그럼 변화량은 얼마? 변화량은 얼마?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고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2B예요. 이쪽으로 B, 이쪽으로 2B. 변화량은 총 얼마? 그래요. 변화량은 얼마? 얘가 3B만큼 변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냐고. 됐어? 들어가는 걸 플러스 나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B였는데 2B까지 온 거지. 그럼 그 차이는 3B요. 얘는 들어가는 게 B였어? 들어가는 게 2B였어? 그럼 들어가는데 하나는 B, 하나는 2B만큼 들어가면 그 차이는 B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B야? 그럼 나오는 게 2B야? 그럼 이 차이는 3B 내에 쓸 수 있냐고. 이해됐니? 그럼 얘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제일 크죠. 그러니 얘는 시계 방향으로 3칸 올라와야 돼요. 됐어? 이 그래프와 변화량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예요. 이걸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죠.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쭉 한번 넘겨볼까요?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해봅시다. 207페이지 10번 1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거기 그래프를 주고 꼬라지를 맞추세요죠. 그래프를 줄 테니 자기장의 배열을 맞춰봐라. 이런 뜻이야. 수능 문제라고 써 있으니까 3개 정도는 줘야 되지. 한번 해볼까요? 1분 드릴게요. 머리 한번 써보세요.
어때? 내용은 없는데 시험 문제겠죠. 그럼 그래프와 상황을 한 번도 안 배운다면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볼 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8칸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0, D, 짧으네. 이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0, D, 2D, 여기까지 3D. D, 2D, 3D, 4D. 그럼 이만큼 오면 4D까지 오겠죠. 여기가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자기장은 B라고 써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해볼게요. 도선이 여기 있었어. 여기 도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시작하면 탁 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맞출 수 있니?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방향이구나. 됐나요? 그러면 시계 방향, 여기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얘는 반시계로 전류 흘러야 되고요. 얘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도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자기장이면 시계 방향?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그럼 들어가면 나오는 자기장이어야 되죠. 나오는 자기장. 됐나요? 요거 딱 하나만 맞춰도 X 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4번, 5번 X. 그럼 이 맨 끝에는요.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시계 맞지? 이해되니? 그러니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어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의 높이와 요 녀석의 높이는 같지.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죠. 높이가 같으려면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왜 B라고 써 있으니까 0이었는데 B로 들어온 거 맞지? 그럼 여기 B 차이가 나는 거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얼마에서 0 가야 되니? 똑같이 B 차이가 나려면 여기 B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 자기장도 그래서 B예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1번 X, 3번 X. 수능 뒤지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졸라 쉽게 가르쳐서 그래요. 얘는 내가 얼마나 쉽게 잘 가르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직 고2, 고3이 안 됐으니까. 진짜 고2, 고3 또는 재수생,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수생이 되면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때?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도 수능 문제가 풀리죠? 그럼 마지막 영역 2번은 어떻게 생겼겠니? 2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속의 변화가 없어요. 자속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도 나오는 방향으로 비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자속의 변화량은 0이죠. 그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올 때는 얼마 변한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B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B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BC가 있으니까 차이 변화량은 2B가 되는 거 맞죠? 여기에 2B라고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칸이 2배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B가 변했으면
여기도 B가 변해야 되고요. 여기는 2B가 변해야 된다. 이해되니? 어때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상황과 그래프를 맞추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는 꼭 해주세요.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어서라도 반드시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잠깐 쉴게요.